이강인만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됐다. PSG 14일 오전 5시 독일 지그날 이두나 파크에서 열린 2022-2023 시즌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조별 예선조 최종 6차전 도르트문트와의 원정 경기에서 1대1로 비기며 가기로 챔피언스리그 조별 회선을 통과해 16강으로 진출하는 과거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이날 경기를 지켜본 몇몇 축구팬들은 이강인의 주전 경쟁이 험난하게 되었다고 말하며 이강인은 PS에서 새롭게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쳤다고 평가하며 플레이의 기복이 너무 심한 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을 접한 몇몇 축구 전문가들은 PSG 1대1 무승부의 원인을 이강인 몰아가며 그를 희생으로 삼고 있다고 말하며 음바페의 오른발 때문에 이강인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다는 다소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많은 팬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풋볼 잡지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는 전반전에 78대 22의 압도적인 점유율 우위, 그리고 슈팅 수에서도 11대 4라는 격차가 말해주듯 전반전을 완전히 지배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당연히 이강인이 있었는데요. 이강인은 전반 문경 좌측 윙어인 바로 호출록에 20m 전진 공간 패스를 넣어주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바로 콜라가 이 공을 잡고 상대 골문 쪽으로 전진하면서 음바페에게 공을 내주고 이 공을 음바페가 대각선에 노마크 있는 이강인에게 패스합니다. 이강인에게 패스가 가자 도르트문트 수비진 5명은 공을 몰고 들어오는 이강인 앞을 가로막고 수비벽을 세우며 에워싸는데 이강인은 이 벽을 뚫고 좌측에 있는 음바페에게 공을 내줍니다. 이것을 음바페가 골문 앞으로 컷백을 주지만 문전혼전 상황에서 기회가 무산되고 맙니다. 장면을 본 많은 축구 전문가는 본 경기 방송에서는 이강인이 오른쪽 메찰라로 표시했으나 실제 경기에서는 왼쪽 메찰라로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메찰라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윙어와 미드필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포지션을 일컫는 용어로 보통은 양쪽 윙어 아래쪽에 서서 수비와 공격을 모두 지원하는 것이 주 임무입니다. 몇몇 축구 전문가들은 이강인이 왼쪽 중앙에 위치한 것을 보고 엘리는 이강인을 매우 이상하게 쓰고 있다고 말하며 이강인의 장점은 왼발로 치고 들어가는 타락과 결정적 패스, 그리고 긴 크로스인 카운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전문가들은 도르트문트전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LPK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이라고 말하며 이 포지션표를 잘 보면 음바페를 왼쪽 윙어가 아닌 원톱으로 이동시키고 좌우의 공격력이 좋은 바른 콜라와 호출로 무아가 배치했다고 말하며 LPK 이강인을 오른쪽에 세우면 호출로 무아의 공격력을 사용할 수 없어 호출로 무아를 오른쪽 윙 포워드로 기용하고 이강인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분석을 접한 일부 팬들은 이 경기에서 이강인은 결정적 슈팅을 놓치는 등 최악의 플레이로 일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데 못하면 못한 거지 무슨 이야기가 많냐고 지적하면서 결정적 찬스를 놓친 걸 보고도 저렇게 빨아내는 국수주의도 적당히 하라 비난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들이 문제로 삼는 것은 전반전에 나온 이강인의 노마크 찬스 슈팅 장면입니다. 전반 17분경 오른쪽에서 호출로 무니가 돌파한 후 중앙으로 쇄도하는 이강인에게 컵 주는데요. 이강인의 슈팅이 골대를 벗어나는 장면을 보고 최악의 플레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주장을 접한 몇몇 전문가들은 하이라이트만 보며 골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보는 추가못들은 왜 저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분석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저런 헛소리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모든 상황은 기점 패스부터 봐야 한다. 오른쪽에서 빛이 내가 공을 잡은 뒤 돌아 들어가는 호출로 무니에게 빠르게 패스를 줘야 하는데 한번 접으면서 홀로 무아에 이때 이미 오프사이드에 걸렸다고 말하며 골이 들어가도 해제 사이드 이스케이프 보면 이강인이 실력이 너무 없어 골을 못 넣은 것처럼 보이지만 장면을 자세히 보면 컷백 이강인의 오른쪽에서 왔다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공이 워낙 빠르고 이강인이 쇄도하는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한번 잡아놓고 왼발로 찰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오른발 논스톱으로 찼다고 말하며 이강인의 주발인 왼발이 걸렸으면 골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덧붙여 이강인이 슈팅을 하려면 패스가 왼쪽에서 들어오거나 아니면 오른쪽에서 와도 한번 터치해서 왼발로 둘 수 있는 시간이 있거나 잡아둘 시간이 없어 왼발 논스톱으로 차야 한다면 오른쪽에서 적당한 속도로 와야 한다고 말하며 간단해 보이지만 전혀 간단하지 않다고 언급하며 음에도 자신의 주발이 아닌 왼발로 차면 이런 홈런 크로스가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또한 티냐 역시 오른발이 주발이기 때문에 이 선수를 오른쪽에 배치하면
이강인이 처한 상황과 비슷한 상황에 자주 놓이게 된다고 설명하면서 LPK 이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 두 명의 미드필더를 자신의 주위치에서 엇갈려둔 이유는 슈팅에서 득점을 올리라는 의도가 아니라 최전방에 있는 3명의 포워드가 패스 연결이나 제대로 하고 어시스트를 하라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그래서 LPK 음바페를 왼쪽 윙 포워드가 아닌 원톱으로 기용했고 음바페에게 모든 전술적 지원을 몰아주는 전략을 들고 나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음바페가 리그 항에서 득점 랭킹 1위지만 챔피언스 리그 16강 진출팀을 상대로 원톱으로서 역할을 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말하면서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고 있는데요. 음바페는 리그 항에서 15골을 넣었지만 기대값은 12.44이며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3골을 넣었는데 골 기대값이 47이 음바페의 골 결정력이 이렇게 좋지 않은데 챔피언스 리그 16강 진출팀은 을음의 원톱 전술로 상대하려 된다는 것은 LPK 말하며 이강인과 비치의 주발 슈팅을 할 수 있도록 이강인을 오른쪽 비치아를 왼쪽에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이어서 음바페가 전반전에 결정적 노마크 찬스에서 슛할 때 보면 왼발로 슛한다고 지적하면서 그냥 땅볼로 강하게 차면 되는데 스테프가 꼬여 자신의 주발이 아닌 왼발로 슛하면서 공이 떠서 상대 수비수가 걷어낼 수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해 많은 팬의 고개를 끄덕이게 했습니다. 몇몇 축구 전문가들은 잘하던 선수가 부진했다 잘했다가 반복한다는 것은 선수 문제가 아니라 감독의 전술이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물론 덴벨레가 징계 때문에 도르트문트전에 출전을 못해 이강인이 출전한 것도 있지만 현지 언론 매체들도 이강인을 오른쪽 윙어로 계속 기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언급하면서 이강인을 오른쪽이 아닌 왼쪽에 기용하는 것은 재능의 낭비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이강인이 왼쪽에 서면 음바페에게 롱패스를 줄 때 직선으로 주게 되는데 좌측 구석에서 음바페가 공을 잡게 되면 문과 멀리 떨어져서 공을 잡기 때문에 영향가가 없다고 말하며 음바페가 찬스를 받으려면 이강인이 적어도 중앙이나 오른쪽에서 음바페에게 롱패스를 줘야 음바페가 받기 편한 궤적이 나온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으로 음바페를 원톱으로 세우면서 이강인을 왼쪽에 세워 지원하게 한다면 결정력도 좋지 않은 음바페의 오른발을 지원하느라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이강인의 왼발이 잠을 자아는 상황이라고 비유해 많은 팬의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 분석을 접한 몇몇 축구 팬들은 어쩔 수 없다. 리그 한 경기에서 공격 포인트를 3개씩 쌓아버리는 장면을 몇 번 보여줘야 LPK 바꿀 듯하다고 말하며 이강인의 발전하는 속도라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응원해 또 다른 많은 팬의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매일 더 나은 영상 제작 열정을 타오르게 합니다. 이상 풋볼 잡지가 N